니들 다 죽어.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여러분들 파묘 다들 재밌게 보고 오셨나요? 개봉한 지 어느덧 2주, 이제 약 14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정말 미친 듯한 흥행을 기록하며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이런 귀한 장면까지 보게 되고요. 오늘은 파묘의 인상적인 비하인드, 숨겨진 23가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는 영화 밖의 비하인드, 또 영화 속의 비하인드로 정리됐으며 영화의 모든 스포일러가 포함됐으니 이를 유의하고 감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사람감 맞아? 작품 속 오니를 연기한 배우는 총 3명. 먼저 살벌한 얼굴로 주인공 넷을 지리게 했던 오니의 얼굴을 연기한 배우는 김민준. 이는 엔딩 크레딧을 통해 나오게 됐는데, 네, 파묘가 이번에 600만 관객을 넘어서면서 오는 3월 9일엔 김민준 배우도 같이 무대 인사에 합류합니다. 또 엄청난 사이즈를 보여줬던 오니의 신장. 오니의 풀샷은 무려 220.8cm의 농구선수 김병호 선수가 연기 트레이닝을 받고 참여했으며, 마지막으로 오니의 목소리는 일본의 성우인 코야마 리키아가 소화했는데, 코야마는 모리탐정, これを外す鍵は平坂さんしか持っていないそうです。 용과 같이의 사이지마 타이가의 성우로 유명하며, こうしてまた本気で兄弟とやり合える。 이 3명의 베테랑 배우들이 오니를 완벽히 소화합니다. 이번 영화의 연출을 맡은 장재영 감독. 전적인 검은 사제들 사바를 통해 한국 오컬트의 장인이 된 장재영 감독은 무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의사에게 자문하고 이 장엔 15차례나 참여하면서 실제 장의사 자격증까지 따는 이 진심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렇듯 장 감독은 오컬트 장르의 진심일 뿐만 아니라 CG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병적으로 싫어하게 됐는데, 영화 속 모든 관객들을 홀리게 만들었던 도깨비불, 이 도깨비불 또한 CG가 아닌 실제로 구현했고, 이게 오니가 웅크린 사이즈였기 때문에 무려 크레인 2대와 여러 대의 와이어 장치가 동원되는 등 영화 속 가장 많은 제작비가 투입되었고, 심지어 이 불 색깔까지 맞췄다고 하죠. 덕분에 배우들은 몰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한겨울 따뜻하게 촬영했다는 후문이, 묘지나 택지를 선정할 때 지질과 기륭을 판단하는 지간, 실제 지간하신 분들은 이렇게 흙을 맛보시기도 하고, 정말로 좋은 땅엔 고소한 맛이, 그렇지 않은 땅엔 쇠맛이 난다고 하는데, 영화 속 상덕이 먹던 흙은 미술팀이 만든 콩가루, 여기에 쿠키 크럼블을 섞었다고 하죠. 정말 오르기 힘들어 보였던 영화 속의 악지, 이 산은 실제 산이 아닌 무려 1200평 규모의 오픈 세트장으로 이 산을 구현하기 위해 2m가 넘게 흙을 쌓아 올리고 50그루의 나무를 심고, 엔딩과 더불어 실제 포스터에 등장한 나무, 오니를 유인하는 나무까지 직접 제작하는 등 미술팀의 엄청난 노력이 투입되었고요. 또 묘지로 이동하는 도로, 초입부, 이 모든 장소는 전국 각지에서 따로 촬영한 장소이며 이를 하나로 이어붙여 마치 한 개의 장소처럼 보이도록 연출합니다. 파묘의 대본이 각 배우들에게 가기 전 박정민은 김고은에게 전화를 해 다짜고짜 장재영 감독님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인간적으로도 너무 사랑하는 분이라며 어필 아닌 어필을 했다는데, 박정민 또한 사바를 통해 장재영 감독과 호흡을 맞췄고 그 엄청난 합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향후 두 작품의 크로스오버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섭외된 김고은은 이 화림의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무려 3-4장 분량의 경문을 외우고 실제 자문을 구했던 무속인, 자신과 나이대가 비슷한 다영 선생님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었고, 예를 들면 휘파람을 불 땐 어떻게 불어야 하는지, 경문을 외울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사소한 부분까지 물어봤고, 실제 관련 유튜브 영상을 엄청 찾아봤다고. 특히 경문 외우는 장면은 어설프게 하면 진짜 끝이라는 생각에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배우 김고은의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는 작품이었고, 이게 김고은이었기에 가능한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영화실에서 관뚜껑이 열려 혼이 튀어나가던 장면, 이 씬의 촬영날엔 유독 유해진, 또 촬영 감독의 몸이 아팠다고 하는데, 이때 현장에 있던 무속 선생님이 모니터를 본 후 저리 가라 외쳤고, 그 다음날부턴 둘의 아픈 증세가 말끔히 사라졌다고 하죠. 장재영 감독은 영화의 전반부, 또 후반부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라는 평가에 대해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는다라는 영화 속 대사처럼 자신이 이 영화의 허리 또한 끊어버리고 싶었고, 이러한 플롯이 시나리오 때부터 호불호가 강력했지만 모든 게 다 의도된 것이라 밝힙니다. 네, 기생충의 인터폰 장면으로 극의 흐름이 바뀌었듯, 안녕하세요. 제 후임으로 오신 아줌마다 맞죠? 실제 파묘의 중반부에 등장했던 내비 음성, 경로가 변경되어 새로운 경로를 탐색합니다. 이러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또한 의도한 연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영화 속의 비하인드로 들어가 볼게요. 영화 속 주인공들은 모두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띠고 있습니다. 상덕은 독립운동가 김상덕을, 영근은 조선 후기 왕비 민씨를 살해한 우범선을 일본에서 암살한 고영근을, 화림은 여성 항일운동가 이하림을, 봉길은 윤봉길 의사를, 그의 무당역의 오광심,
어린 무당 박자의 또한 조선을 대표하는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 이 밖에 영화 속 절의 이름은 보국사, 이름 그대로 나라를 지킨다를 의미하고 있고, 절을 창건한 스님의 법명은 원봉, 의열 단장이었던 김원봉의 이름을, 또 주인공 영근이 일하는 곳의 간판은 의열 장의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차량들의 번호 1945, 0301, 0815까지 각각 일제로부터 광복한 해, 3.1절, 광복절 등 우리나라의 독립과 관련된 중요한 숫자를 가리키고 있고, 친일파 집안 박지용의 어머니 이름은 배정자, 이는 실제 여성 친일파, 아버지 박종수는 을사오적이었던 박재순과 비슷한 이름을, 실제 광복 이후 친일계를 비롯한 반민족 행자들은 영화 속 박지용처럼 신분을 숨기고 해외로 이민을 가기도 했는데, 영화 속엔 일본 위스키 히비키도 보이고요. 영화 속 악지에 등장한 여우 무리들, 실제 묘지와 여우는 상극이라 여기는 문화가 존재하는데, 여우는 굴을 파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우가 있는 곳엔 절대 묘자리를 쓰지 않으며, 영화 속 기순애란 이름의 스님, 여우는 일본말로 키츠네이고 이게 곧 기순애가 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전은 사실 음향사 무라야마 준지였고 우리나라의 전기를 끊어버리기 위해 영화 속 오니의 관을 쇠 말뚝처럼 꽂아버립니다. 이 무라야마 준지는 실제 조선 총독부의 관리, 일제강점기 시절의 민속학자 무라야마 지준의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영화 초반 소름이 돋았던 그 장면, 주로 강과 바다에 출몰하는 일본 요괴, 이렇게 머리는 여자고 몸통은 뱀의 모습을 한 누레 온나가 등장합니다. 영화 속 이 요괴는 다이묘의 부활을 자처하며 막강한 음기를 품고 일종의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누레 온나를 반쪽으로 쪼개버린 인부가 죽지 않고 동티에서 끝나버린 이유가 바로 뱀의 상극이 돼지이기 때문, 그러니까 인부가 돼지띠였던 거죠. 영화에 나온 대살굿은 타살굿이라 불리며 죽을 운명의 누군가를 대신해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굿이기도 한데, 여기서 화림이 휘두르는 칼은 돼지까지 슥슥 벨 정도로 날카롭지만 자신의 얼굴에 이 칼을 긋고 칼로 목을 내리찍어도 상처 하나 남지 않았는데, 이는 화림이 완벽하게 접신했다는 증거이며 제대로 된 무당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상덕이 찾은 더 플라자 호텔의 스위트룸, 이곳은 실제 광화문과 경복궁이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과거 조선왕이 친히 제례를 지내던 절, 지천사이기도 했으며 태조 땐 8만 대장경이 2년 동안 보관되었고 중국 사신의 숙박소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간병인이 아기에게 불러줬던 노래, 사실 이 노래의 가사는 소름 끼치게 위험한 내용인데, 라는 가사를 갖고 있으며, 즉 아기의 위험을 암시합니다. 박지용은 친조부의 관을 열지 않고 그대로 화장해달라 했는데, 이는 관 속에 친일파의 훈장이 있었기 때문이며, 실제 불에 타는 관을 자세히 보면 이 친일파의 훈장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기묘했던 오니의 관, 이 관 주변엔 찹쌀, 말의 피로 결계를 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찹쌀은 예로부터 독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어 이 애군을 가두는 데 쓰였고, 말의 피는 도깨비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최종 보스 오니는 생전의 다이묘 중 한 명으로, 이렇게 진의 장식이 달린 투구는 샌다이번의 영주로 추정되고, 실제 진해는 전진만 할 수 있기에 영화 속에선 전진이라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은어와 참외를 곡물로 바쳐야 한다는 내용, 이 은어는 일본의 우대신 오다 노부나가 은어를 좋아했다는 기록이 있고, 참외는 에도막부의 정의 대장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좋아하는 대표적인 과일이었는데, 이들은 각각 동군과 서군, 즉 상반되는 진영의 장수였고, 오니는 이 오다 쪽의 세력이었기 때문에 오니가 화림을 통해 이것을 시험하고, 화림은 오니가 서군의 장수임을 파악한 뒤 일부러 이 은어만을 준비하게 됩니다. 화림 강심 자해가했던 도깨비놀이, 이는 제주도의 전통 치병구, 이 영감놀이에서 모티브가 된 것인데, 이건 실제 사람의 몸에 빙의한 누군가를 속여 혼령의 정체를 알아내는 놀이기도 합니다. 인간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던 오니, 그런 오니는 유독 상덕에게 부하가 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건 묘자리에 100원을 던졌던 상덕, 즉 오니가 이걸 곡물로 인식한 것이며, 이미 자신이 좋아하는 은어로 배를 채운 뒤, 그러니까 기분 좋은 상태에서 상덕을 마주했기에 잠깐이나마 자비를 베풀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바에서 고유섭 역을 맡았던 배우 이다희, 마지막 결혼식 사진작가가 바로 이분이었고, 이는 다시 한번 이 두 작품의 크로스오버를 암시하고요. 영화의 마지막 엔딩, 화림은 아직 오니의 형상을 트라우마로 보게 되고, 상덕 또한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번에 600만 관객이 돌파하며 장감독은 이렇게 시나리오 열심히 빨리 쓰겠습니다 라며 2편의 제작을 암시하기도 하고요. 우리 민식형 또한 지난 명량 이후 약 10년 만에 1000만 관객을 맞이한 작품이기에 2편이 나온다면 참여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실시간으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영화, 장르에 대한 깊은 이해도 또 엄청난 디테일을 통해 오컬트 장르의 한 획을 긋고 있는 이 작품이 과연 속편 제작까지 이어지게 될지도 기대됩니다.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